여러분, 비밀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하면 뭔가 일단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괜히 비밀이라고 하면 너무 궁금하고 잠이 안 오고 알고 싶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탐정하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탐정인가? 사람이 말이죠. 이게 사람이 이제 너무 오픈돼 있어도 네. 신비감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비밀은 좀 있어야 된다. 예, 저도 뭐 비밀이 좀 있지만 네. 궁금하지가 그냥 않아요. 궁금하지 않다고? 네. 그럼 말할게. 너무 슬프잖아요. 말해주세요. 나 솔직히 원래 좀 미남이야. 그게 비밀이었어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비밀하면은 호기심을 자아내고 또 궁금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비밀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먹는 밥상 속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네. 오늘은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차윤환 박사님 모시고 우리 밥상 속 비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식품생명과학 박사 차윤환입니다. 자, 신난다 신나. 예. 야, 오늘 분위기 좋네요. 분위기 좋아요. 네. 자, 앞에 이렇게 우리가 약간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좀 했잖아요.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밥상의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밥상의 비밀 이러면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럴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관심이 없을까? 맨날 먹는 거라. 그렇죠. 늘 대하는 거라서.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50인분은 50년 동안 드셨고 60인분은 60년 동안 먹었으니까 에이, 내가 거기 안에 비밀 다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 밥상 위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밝혀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밥과 소화예요. 네. 밥과 소화. 예. 뭐 어려운 말은 없죠. 네. 예, 밥 아시고요. 예, 예, 소화도 알고. 아십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먼저 나와 있는 이 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네. 자, 이 밥 그러면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저기 딱 사진을 보시면. 저는 압니다. 저게 공깃밥입니다. 그렇죠. 저 안에 공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안에 공기가 들어있다. 야,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요. 그 공기의 비율이 잘 맞아야 예. 밥이 부드러워요. 야, 명감사시네. 예. 그냥 던진 말도 싹 받아주시네. 그래서 아니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슬부슬 밥을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하시는데 저는 공기를 뒤집어 갖고요 흔들어요. 와, 그렇게 먹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렇게 쪽쪽쪽 눌려갖고 네. 옛날 그 도시락 먹는 느낌. 그러고 나서 된장찌개 통 넣어가지고 된장만 만들면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 명선 씨, 지금 듣는데 침 고여요.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저거 밥이 보니까 요즘 나오는 밥들은 저렇게 산더미로 쌓아주지 않아요. 이게 딱 잘라갖고 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네. 저거는 이게 또 한 공기를 얹은 거 아닙니까? 그 전설의 저게 이제 고봉밥이라고 고봉밥이네. 하죠. 무슨 밥? 무슨 밥? 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건 뭐냐? 자, 왜 우리는 네. 식사하는 거를 밥 먹는 거라고 했을까? 주식이 쌀이라서? 그렇죠. 오, 네. 똑똑하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밥도 먹고요, 면도 먹고요, 뭐 고기도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뭐라 그래요? 밥 먹자. 예. 밥 함께 하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밥이라고 하는 특히 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음식들을 초월하는 뭔가 좀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밥 몇 톨만 남겨도 어머님은 엄청 혼냈어요. 두들겨 농부님들이 맞죠? 얼마나 두들겨 힘들어요. 맞죠? 동작 맞죠. 자, 그럼 이 밥이 우리한테 받았던 대접 그리고 왜 밥이 특별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네. 밥은 네. 어디서 얻을까요? 뭐로 만들까요? 쌀. 쌀이죠. 벼. 쌀은 뭐로 만들어요? 벼. 벼죠. 벼를 키우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논. 아이, 논물. 땅! 벽시죠. 벽시. 벽시가 있어야지 키울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길게 봤네. 자, 전 세계에서요 가장 오래된 벽시는
어느 나라에서 나오느냐? 정답. 우리나라. 그쵸. 청주에서 써 있잖아요. 나왔습니다. 예, 청주 소로리 벽시입니다. 방금 컨닝하신 것 네. 같아요. 예. 자그만치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가요. 아, 그때부터 밥을 해 먹었네요.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에서 벼농사를 가장 먼저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 대한민국. 와, 박수 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뭐가 모이죠?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야죠, 그럼 농경. 사람들이 모이면 문명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문명의 기원도 한국에서 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벽시입니다. 벽시. 왜? 논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모였고 먹을 게 해결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문화가 발생이 그렇죠.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벽시는 대한민국 네. 최초의 벽시. 예. 자, 그다음 뭐냐? 요 한자. 아, 좀 한자 검증입니다, 지금. 예. 밭전자. 야, 자, 밭전. 그 뒤에 자가 뭘까요? 논농자. 자, 바위에 물이 있는데 물하고 밭이 있는데. 저수지. 좀 스케이트. 이걸 좀 많이 가져야 부자인데 옛날에. 땅. 땅. 이게 쌀. 아유 옛날에 그러잖아. 육지. 아우 제발 좀. 잠깐만요. 이걸 많이 가져야 돼요? 이걸 많이 가져야지. 자식. 응. 여자. 아이, 아, 예? 아니, 여자 애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앞에 있는 글자는 뭐죠? 밭전. 전자. 뒤에 있는 자는 닭자입니다. 아, 논닭자.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논 아까 맞췄잖아요. 전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전답. 그죠? 전답. 맞아요. 전답이 있어요. 논답이구나. 아, 자, 그런데 여기서 논답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 잘 들어보세요. 네. 네. 감자는 어디서 키울까요? 밭에서. 강원도. 아니, 그러니까 동네가 어디서? 감자 밭에서. 밭에서. 네. 옥수수는 어디서 키울까요? 옥수수 밭에서. 네. 고추는 고추밭. 고추밭. 밭.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박은 호박 밭에서. 밭.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밭은 굉장히 효율적인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것저것 요것을 다 키울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벼는 네. 어디서밖에 못 키워요? 논밖에 못 키우잖아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요, 저 앞에 있는 물수가 있고 밑에 밭전이 있잖아요. 네. 저건 대한민국에밖에 없는 한자예요. 오. 실제로 중국에서는 수전이라고 해서 네. 물을 가다 놓은 밭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쌀을 키워야 되니까 예. 수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두 개 합쳐갖고 답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죠. 아, 전답. 자, 그러면 보세요. 노는 쌀만 키우는 전용석이에요. 네. 얼마나 대접이 특별한 겁니까? 예, 극진하게 대우해줘야죠. 그렇죠. 아주 옛날부터 했고 극진한 대접. 한자까지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줄 정도의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게 바로 우리의 쌀이라는 거예요. 조금 모르셨던 내용이죠. 예. 좀 비밀스럽습니까 이제? 네. 조금 비밀스럽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 북방한계선. 야, 요거 뭘까요? 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 옛날에 막 배웠던 학교에서 지도에 배웠던 나오잖아, 것 지도. 이제 안 넘어가 북쪽으로 안 넘어가. 경계에서. 뭐 비슷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점점 추워지잖아요. 네.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위도. 그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최고 높은 위치. 한계. 그걸 북방한계선이라고 해요. 북방한계선. 예. 자, 그런데 쌀은요. 네. 따뜻한 데서 잘 자라요? 아니면 추운 데서 잘 자라요? 따뜻한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1년에 삼모작. 3모작이 기본이고요. 4모작까지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맞아요. 이유는 왜? 추워서. 계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논농사를 가장 북쪽에서 짓도록 이렇게 북방한계선을 올린 민족 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야. 정말 특이하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는 그 쌀을 그렇게
힘들게 추운 땅에서 키웠을까? 야, 이거 정말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아, 왜 그랬을까? 감자를 좋으니까 먹거나 밀을 그랬겠죠. 먹지. 쌀을 너무 좋아해서.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요거 위에 있는 한자가 쌀미자예요. 쌀미자요? 네. 그쵸. 자, 요거를 풀면 88. 오, 요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네. 네. 뭐냐 하면은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예. 88번의 손이 가야지만 아이고야.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 야, 이거는 놀라운 사실. 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비밀인데? 그렇죠. 엄청나게 키우기가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백성들이 네. 정말 끈질기고 인내심이 많은 그러면서 근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이미 보세요. 추운 데에서 쌀을 키우기 위해서 88번의 손을 가야지만 만드는 그 작물을 키워냈다는 건 네. 이게 보통 민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마 조금 게으르면 네. 야, 넌 다 갈아엎고 그냥 밭이나 키워. 어. 우리 옥수수 먹어도 돼. 우리 감자 감자 먹어도 돼. 먹거나, 보리 먹어도 돼. 고구마를 이럴 먹자, 텐데 뭐 이렇게. 왜 꼭 쌀이었을까? 자, 거기가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슬슬 나옵니다. 썩지 않는 건가? 야, 궁금하네. 왜 궁금하죠. 주식이 아, 이거 썩지 않을. 왜 주식이 쌀이 됐을까? 돈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닌가? 이런 말이 있어요. 미름길. 밀은 길을 만들고 예. 쌀은 마을을 만든다. 오. 이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길은요. 네. 어떤 용도죠? 밀을 뭔가 이동하는 장사를 거. 하나 본데요. 그렇죠. 이동을 해야 네, 되잖아요. 이동하고 근데 유통을 마을은 뭔가 좀 거주하는 네. 거. 예, 고립된 느낌이잖아요. 네. 공동체. 예. 자, 아까 88번에 손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그걸 다 하는 것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같이 했을 때 효율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누구는 1번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2번 작업을 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품앗이 문화, 품앗이. 농경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 말 속에는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또요? 영양적으로 밀은 네. 부족해요. 아. 밀만 먹어서는 사람이 한 밀려. 20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영양 결핍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네. 자, 그러기 때문에 밀은 어떻게 합니까? 옆마을에서 우리가 못 만드는 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빵을 만들려면 거기에 밀가루도 넣어야 되지만 달걀도 넣어야 되고요. 설탕도 넣어야 되고요. 네. 버터도 넣어야 되고요. 이런 걸 막 섞잖아요. 네. 그리고 빵만 먹습니까? 그 위에 뭐예요? 이렇게? 잼. 도 바르고 버터도 바르고 우유. 고기도 집어넣고 이러잖아요. 네. 이게 밀은 밀만으로서는 영양적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밀은 전 세계에서 교역량이 가장 많은 주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쌀은 쌀만 먹어도 괜찮아. 버텨. 그렇기 때문에 쌀은 우리가 쌀만 잘 만들면 이것만 먹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 아, 남들하고 교류 안 해도 되네요. 예, 굳이 달걀 갖다 넣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의 영양적 가치가 밀보다는 하나 위라는 거죠. 자, 물론 밀은 이것저것을 섞어서 그 부족한 걸 메꾸지만 순수하게 밀과 쌀만 딱 놓고 보면은 쌀승이라고 그러네요.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쌀을 많이 먹었죠. 야, 저게 무슨 밥이죠? 우리 민족만큼 쌀을 많이 먹는 민족이 없었다. 네. 없죠, 그 얘기 없죠, 하더라고요. 없죠. 자, 우리의 식습관 앞에 딱 보시면, 네. 자, 일단은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아마 우리 개화기 때 네. 아마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분이 네. 이제 갓이 좀 작잖아요. 네. 그러면 중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중인 정도인데 여기서 압도적인 건 앞에 상을 보세요. 밥그릇. 국, 밥, 김치, 예. 끝. 끝이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것만 먹었는데 저 어르신의 얼굴을 보세요. 얄쌍하니 날씬하고 때깔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활동량이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는데 네. 복장을 보면 저분은 중인이거든요. 중인은 농부하고 다르게 육체적 노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밥만 먹어서 살찐 거 없잖아요. 그래서 밥만 저렇게 먹어도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식습관이었어요. 오호. 그러니까 뭐예요? 밥 먹어야지. 밥을 먹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식탁 위에, 상 위에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게 뭐였어요? 밥. 밥. 그렇군요. 밥입니다. 자, 밥을 먹었네. 그런데 이 밥이 아시다시피 예. 점점 줄어요. 그러네요. 네. 아, 밥 공기 크기가. 네, 밥공기 크기가 지금 앞에 보시면 1940년대 네. 약 680ml였습니다. 다 집어넣네. 예,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요즘 680이면요 국그릇도 아니에요. 네. 이거 순대국밥 정도 주는 거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아니면 냉면 그릇? 그러니까요. 자, 그게 와서 1980년대 오면서 390ml. 줄다가, 야, 이때까지도 짱짱했죠. 400ml니까. 넉넉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2013년에 오면서 190ml. 저게 이제 요즘 사이즈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죠. 왜 화가 점점 작아지는 이유가 뭐죠? 네. 아, 그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밥 대신 딴 거 많이 먹는 거 자,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밥 대신 다른 걸 많이 먹어서.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예, 거죠. 제가 그 뒤에 설명을 하는데 또 하나는 밥이 네. 누명을 썼어요. 누명이요? 누명. 저는 압니다. 당뇨 아닙니까? 당뇨. 그렇죠. 이게 밥, 빵, 떡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밥은 나쁜 것, 맞아요. 나쁜 거. 떡도 나쁜 것, 네. 빵도 나쁜 것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앞부분에 밥을 이만큼씩 드셨던 분들은 네. 다 당뇨 걸리고 다 살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른 당뇨 아닌가요? 마른 그렇죠. 당뇨. 그러니까 그분 당뇨 없습니다. 예, 당뇨에 대한 얘기 잠깐 하면은 당뇨는 옛날에 뭐라 그래요? 부자병이라고. 부자병.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먹어서. 부자병 아니고요. 임금병. 임금병이요? 예.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임금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세종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왕 세종대왕. 그분이 한글 창제 거의 될 때 보시면은 저쪽 온양에 가서 이렇게 온천을 하는데 영화에도 보면은 송강호 씨였나 이렇게 눈을 이렇게 계속 물로 씻는 거죠. 이게 왜 당뇨에서 오는 실명. 이런 것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고기만 자꾸 먹으니까 밥은 죄가 없다고 전 봅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사람들 참 많이 먹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럼 밥만 먹진 않았네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예.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저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세 끼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매일 먹어도 안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으면 아침에도 이만큼, 점심에도 이만큼, 저녁에도 이만큼 이렇게 먹다 보면 안전하지 않으면 몸에 탈이 나겠죠. 그러니까 쌀이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점,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팩터가 가장 낮은 주식이에요. 와,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는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옥수수도 옥수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쌀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그 비율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쌀을 처음 먹었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은 안 나지만. 아기 때라 아기 기억은 때? 안 나지만. 그쵸. 네. 왜냐하면 아마 다 그러실 텐데 우리가 가장 먼저 먹었던 이유식은 네. 100% 흰쌀로 만든 미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 그럼 보세요. 왜 흰쌀밥으로 만든 미음을 애기한테 먹였을까?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왜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쌀죽을 먹일까? 안전하니까 끓이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아니, 쌀 자체가 갖고 있는 안전성이 안전하니까. 높아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자꾸 이제 배둘레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유, 먹을 게 많아졌어. 맛있겠다. 60첩 반상이에요. 야, 60초. 예, 남원집이라고 하는 데인데, 야, 진짜 이렇게 차려서 내놓으시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야, 희대의 명언이네요. 부족하면 더 드세요. 근데 저게 우리나라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많이 먹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일단 뭐 여쭤볼게요. 자, 나는 평상시에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이다. 네. 식사량이 좀 많다. 네. 식사량. 식사량 많죠. 그렇죠. 네 명, 다섯 명. 잘 다섯 먹어요. 명. 자,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사유리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이 했던 말 명언이었습니다. 뭐예요? 대한민국은 365일 중에 360일이 생일 잔치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일본에서는 생일에나 먹을 수 있는 상들을 매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먹는 양이 많습니다. 자, 그럼 또 매일매일 먹기 위해서는 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 소화가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의 띵똥띵똥띵똥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해가 중요하십니다. 예. 자, 요거는 우리가 보는 소화가 잘 되는 거와 네. 서양에서 얘기하는 소화가 잘 되는 게 달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한국 사람들의 소화가 잘 되는 거 어떨 때 소화가 잘 되세요? 응가를 잘 눌 때. 그치? 먹었어. 잘 나와야 돼.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을 때쯤 얘가 나와야 저 어딘가로 내려가 있어야 돼. 여기가 비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리고 점심을 먹었어. 네. 많이 먹었어. 네. 또 저녁 먹을 때쯤 얘가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어디 가야 되죠. 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소화가 잘 되는 건 빨라야 돼요. 그것도. 패스트예요, 패스트. 베스트지. 굉장히 빠른 소화력을 가져야 됩니다. 소화 속도를. 자, 그런데 서양은요. 네. 그게 아니에요. 뭐지? 서양은 뭐예요? 어떤 거냐면요. 예. 밥을 먹었잖아요. 예. 저기 보시면 식사를 해서 소화가 되잖아요. 네. 짧게 했죠. 네. 저게 간으로 갑니다. 먹은 게 간으로 다 올라오는 게 소화가 잘 되는 거야. 왜? 즉 뭐냐면 먹었죠? 예. 밖으로 나가는 게 없어야 돼. 아. 내가 예를 들은 거요. 설탕을 드시잖아요. 네. 응가로 나올까? 아니요. 안 나옵니다. 네. 왜? 100% 흡수돼요. 네. 소금을 드셨어요. 응가로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와요. 100% 흡수돼요. 즉 우리는 빨리 되네. 내려가는 걸 소화가 잘 된다 그러는데 서양은 흡수가 잘 되는 거를 소화가 잘 된다고 해요. 흡수가. 예, 흡수가. 먹은 거를 버리지 않고 내 몸에 갖고 있겠다는 그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소화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바로 뭐냐? 효소.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빨리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김치, 나물 이런 게 막 있죠. 예, 콩나물 같은 거. 그렇죠. 예. 자, 서양은 식이섬유를 먹는 걸 싫어합니다. 왜? 오. 소화 빨리 되니까. 흡수를 방해하니까. 간해하니까. 그래서 서양은 정제를 하죠. 아. 설탕도 정제, 밀가루도 정제, 모든 걸 다 정제해서 먹으면 100% 흡수. 나가는 건 없게. 이해되셨죠? 네. 그럼 어떤 계통으로 나와요,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거의 그냥 공갈동 나온다고 공갈동이구나. 보거나 그런 와중에도 흡수가 안 되는 것들. 아, 어느 정도. 그래서 점점 현대화되면 될수록 변으로 나가는 양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프랑스 가면 베르사유 궁전인가 거기는 화장실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있는데 그거 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다곤 하더라고요. 다 소화를 딱 해버리니까 걔들은. 자, 그러면요. 지금 앞에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우리의 식단이죠. 네. 딱 봐도 김치, 당근, 뭐 시금치 팍 있잖아요. 저런 거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먹잖아요. 네. 밑에 똥으로 빡 나갑니다. 왜? 식이섬유가 훅 하고 훑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버거 같은 이게 미국식 스타일들은요. 흡수를 거의 다 해버려요. 그러면 먹어봐야 나가는 게 없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저처럼
살이 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네, 뭐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많이 먹어. 적게 먹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미국 스타일, 즉 흡수가 잘 되는 것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은 이만큼 먹더라도 식이섬유 많아갖고 그냥 화장실에서 빵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점점 위에서는 똑같은 양을 먹지만 흡수가 다 돼버리니까 그러네. 점점 몸에 차곡차곡 축적이 되는 거죠. 살이 찔 수밖에 이해 없네. 되네. 예, 이게 되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저 어르신이 국하고 밥만 저렇게 딱 드셨을 땐 저렇게 아주 얄쌍한 얼굴을 가지셨는데 네. 만약에 저분이 현대에 와서 저만큼을 아래에 있는 정제되어 있는 음식들, 즉 미국식 음식을 먹으면 저분이 저렇게 뚱뚱해지셨을 거예요. 강호동 되네요, 바로. 자, 그럼 반대도 있겠죠. 저런 음식을 먹고 있는 물 건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미국 애들은 네. 저렇게 저런 걸 먹어서 뚱뚱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당뇨도 오고요. 혈압도 올라가고요. 이런 다양한 병이 왔습니다. 이런 병들은요.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60년대 이미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 해결책을. 그래서 듀크 대학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연구가 된 내용이 뭐냐? 동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의 밥문화. 네. 밥상 문화의 내용을 가지고 먹였다. 먹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저 뚱뚱했던 사람들이 살이 빠지고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저 식습관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 상황을 유지했다는 그런 결과를 이미 50년 전에, 거의 50년 전에 발표를 합니다. 야,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입맛이 바뀌어서 그런지 서양식 저음식을 먹어야 맛있게 먹을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지. 한국식을 먹으면 뭘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알면 네. 한국식들을 먹을 때는 좀 여유롭게 많이 먹고. 좀 벨트도 좀 풀고. 근데 서양식을 먹을 때는 조금 조금만 적게. 먹어야 되네. 아니면 서양식 먹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샐러드랄지 네. 또는 김치랄지 뭐 이런 걸 좀 식이섬유를. 섞어서 네. 식이섬유의 양을 좀 많이 넣어서 드시는 내용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밥하고 쌀에는 네. 이런 장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귀한 면이 있고 소화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할게요. 자, 현미가 좋을까요? 백미가 좋을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아까 물어보려고. 한번 소개 한번 했는데 듣까요? 자, 현미가 좋다. 현미가 좋다. 저는 현미파. 백미가 맛있지만 현미가 좋다. 현미가 몸에는 좋다. 현미가 더 좋을 것 같다. 백미가 더 좋은 것 같다. 저는 백미. 왜요? 왜냐면은 왜? 이게 사실 뭐 이제 어떤 일에도 백미다. 저건 진짜 저 사람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백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고 두 번째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소화가 백미가 더 잘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소화를 더 중요시하니까. 자, 네. 쌀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 또 있어요? 네. 쌀은요, 사람에 맞춰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자, 만약에 혹시 집에 아기들 있으세요? 네, 있죠. 몇 살? 셋. 10살, 8살, 7살. 10살, 8살, 일곱 7살. 혹시 밥 어떤 밥 먹여요? 저희는 그냥 흰밥 먹입니다. 흰밥 먹여요? 네. 정답이세요. 정답이요? 정답입니다. 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자,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중요한 거, 한국 사람들은 소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정답을 알고 계세요. 현미는 소화가 잘 되지 잘안 돼. 않는다. 네. 백미는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백미예요. 그래서 살을 빼는 입장에서는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죠. 네. 실제로는 빵과 백미를 비교해도 백미가 좋아요. 어. 네. 근데 그 백미보다도 더 소화가 잘 되는 쑥 내려가게 하는 게 바로 현미죠. 그쵸? 현미 쑥 내려간다고요? 안 쑥 내려갑니다. 소화가 안 되고요. 그냥 붕 내려가요. 있는 그대로.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죠. 뭐 밥알이 어떻다고 그러죠? 현미밥 먹으면 까끌까끌해요. 그쵸. 그래서 놀잖아요. 네. 소화 좀 떨어지시거나 그랬을 때는 아마 다음날 화장실에서도 보실 수도 있어요. 까꿍. 자, 그런데 현미를 먹으면 안 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가 아이들.
아이들 다행이다. 예. 그래. 두 번째가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은 근데 현미 먹으라고 하는데. 소화 절대 기능이 안 돼요. 떨어지잖아. 그쵸. 노인들은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소화 기능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현미를 먹으면 현미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소화 기능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분들은 밥 한 공기를 드셔도 4분의 1도 흡수를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몸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허약해지십니다. 아이들은 어떠냐?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위가 작아요. 왜냐면 위가 작아요. 그러니까 먹는 양도 솔직히 작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먹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먹여야 됩니까? 미국 아이들처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걸 먹여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위가 작으니까 네. 빨리빨리 흡수를 시켜야 쭉쭉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현미를 주잖아요. 네. 아이는 미치는 거죠. 왜? 나는 빨리 에너지원도 들어오고 영양소가 들어와서 커야 되는데 네. 엄마가 준 밥은 이상하게 그냥 자꾸 나가기만 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먹어도 배고파.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군것질 하려고 군것질거리. 그러죠. 어릴 당연- 땐 서양식이 나아요.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서양식의 것들을 적당량 주는 게 아이들은 더 그래. 효율적이에요. 패스트푸드도 약간씩 줘. 저는 안 줬거든요. 패스트푸드 좀 줘. 그래서 줘야 어떠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네. 집에서 현미밥을 이렇게 주는 집안 얘기입니다.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식당에 가면 세 공기를 잘 먹죠. 잘 먹어. 그래. 세 공기를 먹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이유가 뭐냐? 아는 거예요, 애가. 아, 현미는 먹어봐야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런데 백미는 소화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흡수가 잘 되니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꾸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잘못됐던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생각해 보시면 혼밥 운동한다고 담임 선생님이 맨날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맞아요. 콩이나 뭐 이게 뭐 맞아, 맞아요. 조나 이런 게 안 들어가면은 빠꾸 시켰다니까. 죄송한데 저희는 급식 시대라 잘 저도 급식이랑 모르겠거든요. 잘, 맞네요. 본인도 나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얻어가려고 70년대생이.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한 게 예. 우리가 과거에는 쌀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그렇게 걸로? 콩도 집어넣고 혼밥. 뭐 어떤 그다음에 또 이제 밀가루 음식 먹으라고 막 장려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밥상에서 쌀이 없어졌어. 도태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영양학적으로나 식품학적으로 보면 쌀을 안 먹는 시기와 우리의 배둘레가 올라가는 시기가 얼추 겹쳐요. 그렇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밥을 옛날에 열심히 먹었던 시대는 비만이라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없었어.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 먹을 게 없어서. 아까 보셨잖아요, 얼만큼 먹는지. 680리터짜리를 고봉으로 드셨단 말이에요. 그걸 3끼를 드셨는데, 그게 안 먹었어요? 엄청 먹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를 더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임상적 영양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람들이 먹어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에서 쌀을 안 먹고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이 메꾸고 그럴 때 점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졌던 거는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쌀을 좀 덜 먹고 요즘 서양식으로 먹는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키는 더 커져요, 그러면. 그쵸. 요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키는요. 네. 또 이제 또 혹시 애 있으세요? 아니, 저는 저 미혼입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궁금합니다. 이 얘기. 이게 예. 일단 예. 요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예, 햄버거가 키가 커지나? 이게 한국 부엌의 비밀이에요, 이건. 빨리. 밥상의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아니고. 뭐죠? 자, 한국 부엌을 딱 가보세요. 예. 그럼 일단은 예. 위아래로 여는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있어요. 그쵸? 예. 20년 된 거. 예. 그리고 옆에 한 5년 된 양문이 있어. 네. 양문형. 그쵸? 그럼 얘가 한 630리터, 얘가 한 800리터.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냉장고가 또 있죠. 김치 한국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예, 그쵸? 예. 이상합니까, 혹시? 아니요. 아니요. 늘 이상하지 믿어지는데. 않죠? 그런 경우 많죠.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네. 네. 옆 나라 일본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일본의 냉장고는 한 400리터. 그 이상의 음식을 넣어서 버리는 거는 야만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한국은 냉장고 있으면 일단 어떻게 돼? 채워요. 냉장. 그쵸? 그리고 그리고 갔더니 제 돌잔치에 있던 떡이 있더라고요. 그쵸? 어째 채워. 뭐 채워놔 아직도. 정리라는 건 없어. 네.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웃긴 건 어쨌든 냉장고가 큰 우리와 냉장고 사이즈가 작은 일본을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평균 키가 너무 차이가 나요. 아. 이제 한국이 더 큰가요? 훨씬 큽니다. 한국이 커요. 한국 훨씬 커요, 큽니다. 이제. 한국이 저희 키가 애가 1m 82거든요. 근데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한국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키만 보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키 큰 애들이 없고요. 별로 지하철을 없어요. 타면 네. 자기가 제일 크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동급이거나 높은 애는 네. 10중 8구 한국인이래.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야 돼. 자, 그런데 많이 먹는데 우리도 잘안 이런 먹는데. 얘기를 해요. 고기만 먹으면 된다. 아. 자, 말씀드릴게요. 고기 중요합니다. 네. 고기 중요해요. 단백질. 고기의 역할은 뭐냐면 집으로 따지면 벽돌, 네. 시멘트, 네. 철근이야. 네. 벽돌, 시멘트, 철근만 갖고 집이 됩니까?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뼈대. 뼈대. 아, 그 뼈대가 지방. 땅. 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땅 있고 철근 갖다 놓고 콘크리트 갖다 놓고 벽돌 갖다 놓으면 집이 만들어져요? 아니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있어야죠. 네. 그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네. 고기를 먹여도 재료가 들어왔어요. 네. 아이들은 에너지가 없으면 키로 안 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여야 돼요. 밥을 무조건 먹여야 돼요. 자, 그리고요, 세계적으로 평균 키가 가장 높은 동네가 있어요. 네덜란드.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압도적이에요. 네, 거기는 여성 키가 아마 1m 79, 여자 평균 키가. 평균 키가. 네, 남자는 1m 80 얼마예요? 80 몇이요. 그럼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키가 크니? 그럼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유전 아니에요? 아유, 네덜란드 원래 뭐가 유명해요? 감자. 아유, 왜 그러세요? 우유, 풍차 우유. 낙농 제품. 낙농. 낙농 제품. 프란다스의 개가 네덜란드잖아요. 네. 그 우유 끄는 강아지. 네. 자, 낙농 제품을 많이 먹는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는 게 낙농 제품은 우유가 아니에요. 우유만 먹이는 우유만 많이 먹이는 게 아니죠. 낙농에 뭐도 들어갑니까? 육류. 그쵸. 치즈도 들어가고. 치즈 그쵸. 먹여야 돼. 달걀도 들어가고. 네. 아, 달걀 우유도 먹는다. 들어가고. 네, 우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요즘 이 정도 먹이거든요. 그런데도 네덜란드 아이들 아직 못 이겨. 네. 저는 한 가지를 더 먹여야 된다고. 뭡니까? 그게 버터입니다. 버터를 안 먹였구나. 네. 어때요? 아, 그 리마리오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군대 가 버터에 반말을. 네, 그쵸.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버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름과는 다르게 소화 흡수가 잘 되면서 에너지로화가 잘 되는 기름이에요. 즉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다 큰 사람들 이제 뭐 먹어야 살만 찔 수도 있는데 네. 성장기 막 부쩍 커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버터. 미친 듯이 에너지를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밥은 현미밥 먹이고 기름은 하나도 안 먹이고 버터 같은 거 먹이지 않고 건강 생각한답시고. 그리고 고기만 먹이면 안 돼.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없으니까 네. 결국은 위로 안 가죠. 옆으로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키를 키울 때 쌀밥 일단 먹이시고요. 쌀밥. 거기에 버터 넣어서 버터밥 만드시고요. 버터밥 비벼야 거기에 되네. 약간 맛있게 간장 살짝 넣어주시고요. 간장. 네. 그리고 고기랑 같이 고기. 이렇게 에너지원도 신경을 써셔야지만 네. 훌륭한 영양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밥상이 그 마가린 될 수가 같은 거예요? 마가린. 버터? 마가린 버터. 말하는 거예요? 아, 마가린은요. 예. 네. 버터가 아니에요. 어? 아니 내가 그럼 어렸을 버터 때 뭐예요? 마가린을 그러니까. 밥에 밑에 넣어서 간장을 넣어서 비벼 먹었어요. 그쵸. 어렸을 저도요. 때 그래 계란 먹었다고. 후라이 넣어서. 네. 자, 마가린은 뭐냐면요. 기름 그게 먹나? 나쁜 건 아닌데 네. 버터가 네. 너무 찌꺼기. 비싸. 네. 그래서 식품 과학자들이 일반인들도 버터처럼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든 가공 유지가 마가린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네, 우리가 마가린 먹었어요. 옛날에 뭐 네. 보니까 비슷하신데 옛날에 예. 버터 뭐 구경도 못 하던 뭐 옛날 버터가 시대 뭔지도 때는 예. 그 마가린 거 갖다가 하나가. 이렇게 비벼서 버터인 줄 알고 먹었잖아요. 내가 그걸 근데 많이 먹었어. 지금은 네. 이제 버터 먹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버터 다 먹죠 이제. 그럼 버터는 어디 가서 뭐 뭐 그냥 버터는 버터예요? 상관없어. 아, 마트 네. 가서 버터 달라 그러면 돼. 네, 버터. 마가린 말고요. 마가린이 마가린 맛이 나서 맛있습니다. 아, 그건 그렇죠. 약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안 그러면 맛이 없어서 안 사거든요. 아,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을 잘할 때 그리고 말씀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첫 번째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쌀은 정말
대접받고 중요한 아이고 우리 5,000년의 역사에 한민족의 건강을 바쳤던 식재료다. 네. 너무 네. 애들 타박하지 말자. 네. 두 번째는 한국인의 소화가 잘 되는 건 쑥 내려가는 건데 이 쑥 내려가는 거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반대로 성장기와 노인기는 쑥이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소화가 잘 되는 네. 네. 그런 형태의 식단을 차려야지만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미와 백미에서 성장기와 노인들은 백미, 그리고 성인들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아니면 난 좀 많이 먹고 싶다 그럴 때는 현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예,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차윤환 교수님과 함께 우리 밥상 속 비밀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교수님과 함께 또 다른 비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